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 미등기라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80% 받았습니다. 은행을 진짜 많이 알아봐가지고. 판매했는 가격은 3억 6천, 구입했는 가격은 2억 7천589만원, 대출은 2억 2천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64만원 정도 이자가 나갔었고, 월세는 3천에 160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자 갖고도 매달 수익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월세 받고 내 돈 들어가는 거는 2,6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 채 안 돼가지고 팔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 3층 전체를 2개인가 3개 호실을 사용해가지고 주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3층 전체를 이제 다 사버렸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를 이렇게 놨다라고 하면은 조급한 마음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팔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내 물건을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내놓고 언젠가는 팔리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매달 월세 나오는 걸 그냥 수익을 받으면서 보너스 하나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팔리면은 이런 상가를 2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좀 더 입지가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입지가 좋은 물건으로 내가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종잣돈을 불려나가면서 다음에는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린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쪽에 내가 입찰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팔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한테 돌아오는 차익이 구분 상가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구분 상가지만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내 종잣돈을 조금씩 이렇게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금이 규모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린주택이나 원룸 같은 데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차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부산 기장군 정강읍에 있는 제일프라자라는 구분 상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용도는 지금 상가고 실평수는 42평입니다. 상가에서 42평이면은 제일 이상적인 평수예요. 2층 이상 되는 데에서 20평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참 들어오는 게 애매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40평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여기는 감정가가 6억 8백인데 4번 유찰돼 가지고 2억 4,9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현재 임차인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층 중에 2층이고 현장에 가보면은 이 사진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공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8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간판을 보시면은 꽤 많은 업종들이 들어차 있다라는 이렇게 느낌이 들죠. 로드뷰를 보면은 이쪽에 입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2층 위로 이렇게 보면은 학원하고 병원하고 미술학원, 수학학원, 영어, 학원하고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상권보다는 병원이나 학원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물건이에요. 정관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3군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쪽에 동일 스위트 3차의 요 상권, 그리고 롯데캐슬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요 상권, 그리고 이쪽에 동원 로얄 두크 2차에 있는 여기 상권. 근데 여기에 정강읍의 중심 상권은 이쪽에 홈플러스 있는 여기가 중심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외식을 하고 뭐 먹고 이렇게 하는 업종들이 이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동일 스위치 3차, LH 7단지, 더원 3차, 현지 에버빌 쪽으로 동선이 보면은 이쪽 상권을 많이 이용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하고 휴먼시아 1단지하고 스위트 1차하고 이쪽에 신동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3개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학원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애들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얘들이 이쪽 상권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요 밑에 좀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상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찰 들어가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아파트에서 수요 동선이 이쪽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서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상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동선보다는 이쪽에 지금 거주하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쪽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월세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학원이나 그 병원이나 간단하게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분식점이나 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커피숍이나 미용실 이런 것들은 이쪽에 1층에 들어가 있지만 학원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플라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인터넷 상으로 이제 매물 나왔는 거는 이쪽에 월세가 없는데 현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150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150에 내놓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월세는 140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 140에는 내가 월세를 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상가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관리소장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공실인 건지 2년 동안 공실인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에 입찰하고 낙찰을 이렇게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34평에 1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한다 그러면은 많이 미납돼봐야 300이 채 안 넘어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만 미납돼 버리면은 거진 10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n분의 1 할 수 있는 그 세대수가 최소한 300세대입니다. 많게는 600세대, 800세대도 되고. 그러니까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빌딩 안에 해봐야 층수가 1층에서 8층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호실로 따져봐야 100개도 안 돼요. 50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 봐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내가 공용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n분의 1 한다 그러면은 못해도 30에서 적게는 30에서 35만 원 정도는 공용 관리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 600만 원에서 7, 800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하고 시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갔으니까 관리소장을 만나가지고 현재 지금 밀려있는 관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합산을 해가지고 입찰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현장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970만 정도 미납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970만 원 정도는 인수해야 되는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공용하고 전용 부분이 나눠졌지만 여기는 지금 공용 부분만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970이란 말이에요. 970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입찰하는 그 가격대가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 정도는 빼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내가 한 140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여기는 180까지도 월세를 받는 상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실제 학원하고 병원에 임차인들이 지금 장사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 가격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병원이 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예전 월세만큼은 올라갈 거라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요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부 마감은 들어오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하면서 다 할 거예요. 예상하는 입찰가는 2억 8천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제 정부에서 주거용의 대출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세금에 대해서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요즘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분 상가에 입찰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2억 8천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입찰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이라 그러면은 좀 많이 불안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려 그러면은 3억 1천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살짝 넘겨가지고 입찰을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수익 구조의 차익을 보려고 그러면은 저는 2억 8천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2억 8천대에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감정가가 6억이기 때문에 최소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찰 들어가는 이 금액에서 최소 8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월세 가격으로 이를 돈다 그러면은 3억 5천대가 제가 볼 때는 시세예요. 구입가는 2억 8천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대출은 2억 2천4백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가는 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 아니든 무조건 대출이 나옵니다. 규제가 이렇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2억 2천4백에 내가 대출을 낸다 그러면은 월 한 달 이자가 65만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넣는다 그러면은 지금 2천에 14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자 갚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은 한 75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실제로 2천에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는 이 돈은 3,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 4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한 달에 7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나쁘지 않죠. 나중에 팔았을 때 내가 차익을 보는 건 한 7천만 원 정도 차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물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요즘 주거형의 규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입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한 주택만 이렇게 들고 있다 그래도 취득세가 8%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지금 투자금이 많지 않다고 해도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월 수익을 일단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에 내 종잣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1년 전에 비해가지고 현재 상가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2억 8천대에서 입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아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2억 8천대에서 적는다 그러면은 폐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오늘 바라보고 한번 던져보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6%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주거용하고 똑같은 기본 세율로 적용이 돼요. 내가 단기 매도한다 그러면은 상가는 50%예요. 1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40% 양도세가 물려요. 그리고 2년 정도 보유했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간에 맞춰가지고 양도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이렇게 돌고는 있지만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170에서 180까지도 이렇게 돌아갔던 상가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140에 내가 월세를 놓지만 저는 180까지 월세 받을 때까지 꾸준히 1년 계약이 지나면은 또 5%씩 올리고 5%씩 올리고 18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월세 구조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팔고 이렇게 나옵니다.
180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140에 내가 3억 5천에 이렇게 보고 있지만 180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못해도 4억 5천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몇십만 원 더 받는 거에 따라서. 현재 시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이제 달리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요 입지에 월세를 꾸준히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180까지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2억 8천에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찰가도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입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습니다. 입지도 설명을 해주고 내가 대출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자 갚고 한 달에 월 수익이 어떻게 정도 들어오는지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구분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질문 한번 해보시죠. 태훈씨, 상가를 법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시세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상가 MPL 담당자와 전화하면은 어떤 걸 물어봐야 하나요? 채권을 사올지 아니면 우선 매수해야 될지. 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왜 이렇게 오래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주옥씨가. 상가 낙찰가, 상장법과 층별 수익률 공식이 있을까요? 상장하는 방식이 있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때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